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한 2022 김치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궈 보거나 다양한 김치를 시식해 보는 등 여러 프로그램 등이 제공됐습니다. 애틀랜타가 미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AC 한미연합회가 4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한 2022 김치 페스티벌이 26일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김치 페스티벌에는 김치를 직접 담궈 보거나 다양한 김치를 시식해 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됐습니다. 김치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비한인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26일 애틀랜타 한인회관. 회관 2층 난간에는 한인 2세 학생들이 그린 김치 재료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부스 한켠에는 김장 속에 배추를 버무리며 김치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 버무려진 포기 김치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치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회관 곳곳을 다니며 김치를 시식해 봅니다. 무대에서는 미 동남부 국악협회 회원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김치를 파는 부스에서는 맛을 보기 위한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 참가자는 4년 전 한인 친구를 통해 김치를 접한 후 김치 맛을 알게 됐다며 그 이후 집 근처에 있는 한인 식당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years ago? Yeah. There's one 20 minutes from my house. I really liked it. So I bought some from the store and it wasn't as good, but it was still really good. It was different from what I would normally eat.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의 김장 문화를 체험하고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치 페스티벌에 참석한 세바스찬 바론 주지사실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는 조지아주 김치의 날 선포문을 애틀랜타 한인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세바스찬 바론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김치를 접했다고 말하며 김치 축제 같은 행사들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 당일 판매를 위해 준비해온 김치들은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매진되면서 늦게 행사장에 온 사람들은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들은 행사 후 내년에는 더 많은 김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김치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타가 미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전하는 도시 애틀랜타의 이면을 보여준 내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AJC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애틀랜타의 소득 불평등이 특별히 심각한 배경으로 여러 세대 전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애틀랜타시의 인종 간 불평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 개척 당시부터 남부에서는 인종 간 경제적 불균형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틀랜타시 발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흑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성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애틀랜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흑인 가정의 중간 연소득은 약 2만 8천 달러인데 비해 애틀랜타 백인 가정의 중간 소득은 약 8만 4천 달러로 3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필품과 식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애틀랜타의 소득 평균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득 불평등 지수를 지니 계수로 보면 애틀랜타는 0.578로 나타났습니다. 지니 계수가 0이면 완전한 소득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니 계수가 1이면 완전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방 센서스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누가 얻은 만큼 반드시 누가 잃는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에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29일 워싱턴 싱크탱크 월슨 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강력한 지역적 역할을 하는 게 중국과의 생산적이고 강력한 관계를 보유하는 데 실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많은 영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은 이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KAC 한미연합회가 마련한 아시안 아메리칸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12월 10일까지 열립니다. KTN 취재진이 전시회 가서 작가들을 만나 전시회 참여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배중경 PD입니다. 수완이에 위치한 갤러리 더 제이에서 KAC 한미연합회가 트래버싱 홈이라는 이름의 AAPI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4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작가들의 작품들을 둘로 나누어 전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Crystal Jin Kim and I am an artist, filmmaker, and the curator of Traversing Home. Traversing Home is an AAPI exhibition featuring 4 artists, Andrew Blooms, Links Nguyen, In Kyung Chun, and Mika Fengler. It's hosted by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of Metro Atlanta in partnership with Asian Cultural Empowerment. It's taking place here in Suwanee, Georgia at Gallery The J. And KAC decided to put on this exhibition this year, receiving a grant in order to put on different efforts to combat anti-Asian hate and to support our community in various ways. And we're excited to have our closing reception on December 10th with artist talks from In Kyung Chun and Mika Fengler. We're so excited to do this, and we truly hope that a lot of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greater AAPI community of Metro Atlanta to come out.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작가 전인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전시 Traversing Home 김수정 작가님 또 큐레이터님께서 저를 이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유일한 한국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제가 제 작품 속에서 제가 이제 엄마이고 또 이민자이고 그리고 또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제 작품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 안에서는 일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작은 숨겨진 요소들, 뭐 빵 아니면 그런 별, 그리고 뭐 인테리어 아니면은 그런 바깥의 풍경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제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밤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밤은 이제 제 삶 안에서 이민자로서의 힘든 면, 또 그리고 어떠한 그런 달콤한 케이크나 그리고 그런 빵 조각 같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런 즐거운 시간,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항상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런 시간을 계속 더 창조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좀 사소한 엘리먼트지만 그런 것들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 Hi, my name is Mika Fengler. I'm a multimedia artist and an Okinawan American. I was invited to Traversing Home show by Crystal Jin Kim. So currently my work is dealing with memory and kind of bridging the gap between 2 places I call home, Atlanta where I was born and raised, and Okinawa, Japan, where my mom is from. I'm using photos and prints I made in both places to make collages
and different mixed media places to bring together the idea of home, memory, and ancestors. 이번 전시회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지며 더 자세한 사항은 KAC 한미연합회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준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게 SNS 등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심판은 28일 가나전 막판 한국이 코너킥을 얻은 상황에서 경기를 갑자기 종료시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경기 후 벤투 감독이 강하게 항의하자 레드카드를 빼들고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벤투 감독은 역대 월드컵에서 퇴장당한 첫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됐고 포르투갈전에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테일러 심판은 과거 토트넘과 첼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퇴장 명령을 한 악연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을 새 이름으로 M두창을 확정했습니다. WHO는 28일 원숭이 두창이라는 명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1년간 새 명칭인 M두창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올해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명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문화, 민족 집단에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무역이나 관광, 동물 복지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일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